누구나 알지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 사람의 평가에는 외적인 요소, 외모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특히나 면접에서는. 이전에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통해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500명이 지원했다고 보자. 어느 회사에 아나운서로. 여의도 공원에 그 500명에서 1,500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쭉 세운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떤 그림이 될까요? 개별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선이 되겠죠. 그럼 출발선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나운서 시험에 남자는 현빈, 원빈도 지원했고 여자는 이영애, 김태희도 지원했다. 좀 이제 올드하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랑 같이 시험을 본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시험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을까요? 아니요. 저보다 위에 있겠죠. 아, 그러면 못생겼으면 이영애보다 못하고 현빈보다 못생겼으면 아나운서 시험 보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반발한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원장한테 따지고 그만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모의 우열은 항상 존재합니다. 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어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도 나쁜 얼굴은 아닌데 솔직히 못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옆에 원빈이 있고 현빈이 있다고 치죠. 누가 더 나아 보일까요? 현빈과 원빈보다는 적겠죠. 저를 선택하는 인물들이. 반대로 똑같습니다. 여성도. 이건 남녀를 가리지 않는 거고 외모로 특정인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외모의 우열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면접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원빈이나 현빈보다 못생겼으면 어차피 결과는 뻔히 정해져 있는데 면접을 뭐하러 보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면접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 갭을 인정하고 그 갭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원빈과 현빈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퀄리티의 똑같은 보이스 컬러로.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보다는 이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죠. 셋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외모의 갭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죠. 다른 매력이 됐던 간에 이 갭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결국에는 면접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외모의 우열을 둔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4명의 모델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어요. 이 친구들이 다 아나운서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스피치 스킬, 발음의 문제 거의 없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스피치 능력을 갖고 있고 대신에 컨텐츠는 제가 주입을 했죠. 어떻게 주입을 했느냐? 긍정적인 자기 노출, 부정적인 자기 노출. 자기가 살아오면서 역경을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면접에서 이런 질문 제법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 이제 오기, 좌절, 분노, 이런 단어를 많이 부정적인 자기 노출에는 표현을 했고요. 희망, 긍정, 노력, 끈기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긍정적인 자기 노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몇 개를 찍었을까요? 4명이 2개씩 8개를 찍었죠. 그리고 서로 다른 그룹에 다 보여줬습니다. 교차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그룹에 영상 하나씩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와 호감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외모의 우열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자기 노출을 했을 때 무조건 신뢰도,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여자는 좀 달랐어요. 당연히 긍정적인 자기 노출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외모적으로 매력이 있는 여성이 호감도, 신뢰도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자기 노출을 했을 때는 또 미묘하게 아무리 외모적으로 뛰어나도 훨씬 더 낙폭이 컸어요.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빈도수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노출에서도 남자보다는 격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여성들은 예쁜 여성이 이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갖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실험 논문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외모의 갭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스피치의 우열 혹은 긍정적인 자기 노출을 통해서 충분히 그 갭은 극복하고도 남더라라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저는 이제 호감과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미지를 구성하는 3개의 요소에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호감, 전문성과 진정성. 사와지리 에리카라고 90년대 일본, 한국, 동남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던 그런 인물들이 각 나라의 배우들 중에 있었는데 그런 한 팀 배우였어요. 근데 이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뭔가 그날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뾰루통하게 하더니 자꾸 뭔가를 물어보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배찐이라고 외칩니다. 이 배찐이가
일본말로 별로라는 얘기입니다. 아, 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말로 치면 짜증내듯이. 그래서 이걸 이제 배찐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비호감도로 추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배춘희 여사, 싸가지리 이런 별명이 얻을 정도로, 원래 본명은 사와지리 에리카인데, 이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건이라는 단어를 일본 언론들이 붙였을까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친절해 보이고 예쁜 배우가 그렇게 짜증 섞인 모습을 보는 순간 실망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오래 산 엄마 아버지도 제가 짜증내고 화나면 저한테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기껏 키워놨더니 현빈보다 못생기게 나왔다고 투덜거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이미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서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한번 흔들리고 실망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신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트러스트인데, 독일어로 트로스트, 편안함. 믿음과 편안함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믿으면 편안해요.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지적인 요소인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미지의 세 번째 요소는 프로페셔널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공부면 공부를 잘하는 게 맞고, 아나운서는 방송을 잘하는 게 맞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게 맞죠. 그래서 배우의 생명력은 저는 연기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을 넘어서 50, 60 갑니다. 외모는 결국 기울죠. 아무리 이쁜 여성도 나이가 들면 그 외모는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페셔널, 본인의 실력은 꾸준히 단련하고 노력할수록 쌓여가죠. 베테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50대 중견 배우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외모로 버티는 배우가 있는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잘해야죠. 작곡가는 곡을 잘 써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애교가 많고 아무리 뭐 우람한 근육을 갖고 있어도, 근데 입만 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믿을 수 없이 약속 지키지 않고 일을 시켜놓으면 너무 실망스럽고 이 사람의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죠. 결국 이미지의 행위적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능감과 가능성. 젊은 사람은 가능성을, 나이 든 사람은 유능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후생가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생가외는 무슨 뜻이냐? 후생, 뒤에 태어난 사람의 가외, 외경심을 가져라, 존경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야? 젊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가진 게 미천하고 미흡하더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음만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천대하거나 하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지 몰라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의 척도가 꼭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의 자리에서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는 후생가의 반대편에 저는 노자지지라는 얘기를 씁니다. 늙은 사람의 지혜를 우습게 보지 마라. 설령 그 사람이 은퇴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살면서 쌓아온 그 지혜를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우를 꼭 해드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생활의 핵심인 사람들,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안 돼요. 가능성만을 보여줄 수 없고 나이 든 사람의 노력감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과 노력과 실력이죠. 물론 최고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타인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만한 실력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미지에 있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페셔널.